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김의 칼날에 체인소에 나오는 PMI 파워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파워가 아카자와의 싸움 이후 아카자의 기억을 찾아주고 유곽 임무에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과정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파워가 들어간 유곽의 음적실에서 손님의 컴플레인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 그 가게의 오일 아닌 와라비임에가 들어오게 되었죠. 와라비임에는 방바닥에 야채들이 흩어져 떨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난리를 쳐놓은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파워는 이 녀석이 야채를 바닥에다가 던지더니 갑자기 내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라고 했고 손님은 거짓말 치지 말라며 야채를 던진 것은 네 녀석 아니냐고 화를 냈죠. 파워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한다. 어서 저 녀석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이 남자가 불리할 것이고 이곳의 유녀들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거란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그 손님은 이 가게 매출을 상당히 올려줬던 손님이었기에 와라비맨은 저희 신입이 뭘 몰라서 그런다며 따끔하게 혼을 내줄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주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와라비맨의 방에 따로 불려갔고 도대체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와라비맨은 갑자기 혈기의 모습으로 변한 뒤 네가 인간이 아닌 건 알고 있었다.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나?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오 네가 혈기였어? 수고스럽게 찾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좋다 라고 하며 기뻐했죠. 타키는 건방진 것 찢어 죽여주마 라고 하며 오비를 뻗어 파워를 공개했고 파워는 피해칼을 만들어 그 오비들을 여유롭게 배연했습니다. 파워는 아카자와의 수련에서 결국 6탄전으로 갔을 때의 능력을 기어놓지 않는다며 상현의 혈기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에 근처 전투에 대한 단련을 했는데 파워는 예전 탄지로가 탄지로에게 히노카미카와를 알려주던 걸 옆에서 구경했었고 탄지로 역시 루이와 싸울 때 그 동작을 하자 엄청 강해진 것을 봤었기에 파워도 그 동작을 따라해보게 되었죠. 그러자 지금까지 막 싸웠던 것과 다르게 꽤나 공방 밸런스가 훌륭한 동작이 나왔고 탄지로와 함께 그 호흡을 제대로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파워는 예전엔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다키의 오비를 베어내며 접근했고 다키가 거리를 벌리려고 뒤로 빠지자 피해창을 만들어 다키의 몸에 던져 꽂아버렸죠. 다키가 그 공격에 고통스러워하자 파워는 크하하하 상현의 혈기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했고 다키는 부들거리면서 자신의 꽂혀있는 창을 부셔버린 뒤 다시 오비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다키의 뒤쪽으로 다가와 발로 차버렸고 다키는 그대로 뒤통수를 맞고 저 머리로 튕겨나갔습니다. 다키는 누구냐? 라고 하며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네지코와 화가 가득한 상태로 서 있었고 파워는 오 네지코 나를 도와주러 온 게냐? 이 녀석은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라고 했죠. 다키는 이것들이 나를 정말 열받게 하네? 라며 일어났는데 그 순간 뒤에서 탄지로가 히노카미카와를 사용해 그대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키의 목은 땅으로 대구르르 구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소동이 일어나서 혹시 혈기가 나왔나 뛰어왔더니 역시 먼저 싸우고 있었구나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했죠. 그때 다키는 이런 허접한 녀석들에게 목이 베이다니 너무나도 수치스럽다며 엉엉 울기 시작했고 파워는 저녁 좀 보라고 우는 꼴이 정말 꼴사납다며 크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뭔가 다키에서 위화감이 느껴졌는데 어째서 목이 베이고도 소멸이 되지 않는 거지? 라고 했죠. 파워는 뭐 기다리다 보면 소멸하지 않겠느냐 탄지로 너 넣어서 탐험하기 줄 피나 담거라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그래야겠지? 라며 다키의 근처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탄지로를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치명상을 피하긴 했지만 규타로의 나세배인 상황 규타로는 쳇 운이 좋은 녀석이구나 단번에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새로운 혈기가 나타났다는 것에 곧바로 히노카미카와를 시연해 그에게 뛰어들었는데 칼을 휘두르기 직전 몸에서 뭔가 마비 증세가 오며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규타로는 크크 죽어라 라고 하며 그런 탄지로를 향해 낫을 휘둘렀죠. 하지만 탄지로의 위기를 알아챈 네즈코가 탄지로를 밀쳐낸 뒤 자신이 대신 그 공격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숨도 더 가빠지는 걸 보고 의아해했는데 규타로는 내 피에는 상대를 마비시켜 서서히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 이미 나에게 베인 순간 네 혁들은 죽음이 확정된 것이지 라고 했죠. 탄지로 네이코는 독을 버텨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파워가 네 혁의 능력을 그렇게 적에게 말을 해주다니 아주 멍청하구나 라고 했고 규타로는 크크 내 능력을 알았다고 해도 네 혁들이 해독제를 만드는 시간 동안 저의 혁들은 죽음에 이를 테니 상관없다 라고 했죠. 파워는 그의 탄지로와 네이코 옆으로 가 손을 뻗었고 살짝 집중을 하더니 규타로에게 베인 상처에서 검은 피를 빼 허이 하며 던져버렸고 탄지로의 네이코는 몸의 마비가 풀렸습니다. 규타로는 너 뭐하는 녀석이냐 라고 하며 피해 참격을 파워에게 날렸는데 파워는 그 참격이 자신에게 닿기 직전 손을 뻗었고 그러자 피해 참격은 그대로 파워의 앞에 멈추게 되었죠. 규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때 파워가 그 피해 참격을 조종해 규타로에게 날려 규타로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라며 몸을 재생한 뒤 다시 피해 참격 여러 개를 날렸고 파워는 그 참격들을 그대로 반사시켜 규타로의 팔다리를 잘라버렸죠. 파워는 으캬캬캬 나는 위대한 피해 악마 그런 내 앞에서 피를 가지고 공격하다니 그저 가소로울 뿐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피해 참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냥 베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며 뛰어와 낫을 휘둘렀는데 파워는 그 낫 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며 조종했고 규타로는 자신의 낫에 자신의 목이 베이고 말았죠. 탄지로 네이코는 파워가 처음으로 굉장히 든든해 보였고 파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혈기 녀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며 피해 도끼를 만들어 규타로의 목과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뒤늦게 탱겐의 아이들을 구출한 탱겐과 미치리가 왔고 파워는 이 몸이 이미 대체해버렸다며 의기양양한 포즈를 취했죠. 그 뒤 귀달대에서는 처음으로 상현 혈기들을 잡았다는 것에 파워, 탄지로, 네이코에게 칭찬 아끼지 않았고 그동안 그들에 대한 주들의 날카로운 시선 역시 누그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파워는 이때다 싶었는지 우부야키 당주에게 이 몸은 대한 일을 한 직후라 휴가가 필요하다며 맛있는 고기와 휴식을 주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탄지로는 파워에게 우린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니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부야키 당주는 피할 때 죽급들만 쓰는 비밀 휴양지인 대연장의 마을로 보내주겠다고 상관인 미치리와 함께 휴가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탄지로에게 네 녀석은 당연한 일만 했으니 따라오지 말고 임무나 나가라 라고 하며 메롱을 했고 탄지로는 나도 갈래 라며 허둥지둥 따라갔죠. 그렇게 파워는 미치리, 네이코와 함께 온총력을 즐기면서 미치리 너는 가슴 패드가 없는데도 어마어마하구나 라며 괴롭혔고 네이코는 천진난만하게 수영을 했습니다. 그 뒤 밤에 마당에 모여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파워가 고기를 와구와구 먹으면서 야채만 골라 집어던진 바람에 탄지로가 그 야채를 주우러 갔는데 몰래 들어온 상현사 한탱구와 마주치게 되었고 탄지로는 혈기가 나탔다며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했죠. 파워는 그러던가 말던가 계속 고기를 집어먹었고 미치리에게 나는 고기를 먹어야 하니 네가 가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자신도 고기가 더 먹고 싶었지만 자신은 피할 때의 기둥인 주 누구보다 앞장서서 혈기가 싸워야 했기에 곧바로 사랑의 호흡으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한탱구는 목이 베이자 다른 개체로 분열했고 탄지로가 또다시 그를 베어버리자 또 분열되어 나타났습니다. 파워는 그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한참 식사 중인데 입맛이 떨어진다고 인상을 썼는데 그 순간 한 분신이 거대한 부채를 휘둘러 그 중요한 일대를 날려버렸고 파워는 고기와 함께 저 멀리로 사라졌죠. 미치리 역시 그 폭풍에 이끌려 날아갔는데 다시 탄지로가 있던 곳으로 가던 도중 근처에서 대장장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곳에 가보니 상현우 교쿠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미치리는 무고한 인간들을 공격하지 말라며 사랑의 호흡으로 교코를 공격했고 교코는 화들짝 놀라 다른 항아리로 숨어버렸죠. 미치리는 놓치지 않겠다며 그 항아리를 다시 공격했지만 교코는 또다시 다른 항아리로 숨어 농락했고 미치리는 이건 빠르게 이동한 것이 아닌 사실상
순간이동의 혈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치루는 평소 싸움에서 신체 능력은 엄청나지만 두뇌 플레이에 약했는데 하필이면 교만수를 쓰는 혈기가 만났다며 골치 아파했죠. 하지만 자신은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며 아카자와 했던 특훈들을 떠올렸고 교코의 항아리들이 놓여있는 길을 자세히 분석을 한 뒤 다시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교코는 미녀의 공격으로는 절대 나를 잡지 못한다 라고 하며 또다시 다른 항아리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순간 도망온 항아리가 베어져 버리며 교코는 바닥에 쓰러졌죠. 미치루는 자신의 영검을 이용해 다른 칼보다 훨씬 먼 거리도 베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사랑이고 공격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공격을 시연해 한 번에 3개 정도의 항아리를 베어낼 범위를 공개했던 거였습니다. 교코는 베인 곳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재생이 일어났는데 미치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랑의 공격을 퍼부었고 교코는 혈기술로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혈기술조차 날려버리는 위력의 미치루였죠. 그렇게 미치루는 아카자와의 수련에서 얻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교코를 압도해버렸고 그대로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했습니다. 상사 한텐구와 싸우고 있던 탄지로와 네리코 역시 좀 더 안정적으로 히노카미 카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탄지로와 각성의 힘으로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더불어 아카자기의 무술까지 배운 네리코의 조합으로 한텐구를 밀어내고 있었고 하지만 한텐구는 목이 베어도 계속해서 재생했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나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지로와 대치하고 있던 한텐구의 분신이 붕괴되며 사라져갔고 탄지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했죠. 그것은 바로 그 대장장의 마을에 우연히 머물고 있던 하주 부이치로가 상현들과 함께 온 혈기들을 베어버리고 있다가 숨어있는 한텐구의 본체를 찾아내 그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피할 때에서는 2마리의 상현을 잡아냈다는 것에 기뻐했는데 미치루와 탄지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파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찾던 중 한 대장장이가 눈에 상현이 표식이 있는 혈기가 파워를 얼음으로 얼려버린 후 납치해갔다고 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발전된 파워 일행의 능력을 보여주며 최종 후면을 대비하는 전개와 새로운 위기를 부여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